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314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이 314페이지에 보면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청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신청에서 쭉 나오면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하나는 신청정보,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서. 두 번째 첨부정보 일어났죠. 요게 첨부서류입니다. 서류. 그러면 이 신청정보, 첨부정보 일어날 때, 자,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신청정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크게 세 가지 각도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두 번째는 각각의 개별 등기입니다. 개별 등기. 뭐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개별 등기예요. 그죠? 이 개별 등기에서 나오는 게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다. 그럼 말 그대로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등기에 필요적 기재, 자, 지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첨부정보 일어났죠. 이거는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가 첨부 서류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출제인이 문제를 냅니다. 그럼 먼저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를 먼저 공부해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316페이지를 볼까요? 그 316페이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앞면입니다. 앞면. 317페이지가 뒷면이에요. 뒷면. 자, 요거를 세 개로 여러분들이 제가 5개로 줄여 드릴게요. 앞면에 3개, 뒷면에 2개, 이렇게 5개로 줄여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칠판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316페이지의 앞면의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를 세 가지로 제가 줄인다는 게, 하나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개 있죠. 이 2개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자와 권리자예요. 자,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해 볼게요. 요 그림을 보고, 요 그림을 보고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 자, 이걸 이제 문자로 만들어 봅니다. 처음에 갑하고 을이죠. 이게 당사자입니다. 법학에서 당사자라는 말은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갑하고 을이 이겁니다. 이 집을 이리 나오죠.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킬게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여러분들 사고 판다는 게 쉽게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있죠. 이걸 등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거를 제가 풀을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1월 2일 날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이때 1월 2일을 등기 원인 일자라고 부릅니다. 매매 있죠.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죠. 이걸 등기 목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가
부동산 표시고 하나가 등기 사항이고 하나가 당사. 자, 요게 1위로 오시면은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은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맨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먼저 기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종류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잖아요. 100이 지번이잖아요. 대가 지목이잖아요. 150제곱미터 면적이죠. 이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두 번째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 자 여기 보면은 1월 2일 날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 뜻이죠. 그럼 보세요. 아 여기 10월 27일이네요. 요 10월 27일이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 요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전할 지분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하죠. 공동 소유하면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분을 매매할 수도 있냐냐 이 말이죠. 지분도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을 매매한다. 그럼 2분의 1 쓰면 되죠. 4분의 1의 지분을 매매한다. 그러면 4분의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자와 권리자 크게 말할 게 없죠. 그죠? 자,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앞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17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뒷면입니다. 뒷면.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봐볼까요? 요게 뒷면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딱 할 때 여기도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위에 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처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죠.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뭐 지방세를 내야 된다, 뭐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아니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수수료를 뭐 납부해야 된다. 그런 걸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 등기법 시간에 시험 문제로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가 등기필 정보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보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일이죠. 이거는 상식전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맨 마지막에 2020년 12월 15일 목희수인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이게 신청연월일 신청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등기소 표시입니다. 등기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는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괴롭힐 때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이어서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책을 한번 보면 있잖아요. 320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320페이지에 그 3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거를 한 장 만들어서 권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 하면은 자 등기부에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했다 하면 여러분들 교재 320페이지에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요 320페이지에 있는 등기필 정보를 받았습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글자를 한번 볼게요.
글자를. 윗면을 잠깐 볼까요? 위에 보면은 권리자 이래가지고 넷째 줄 밑에 내려오니까 부동산 고유 번호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부동산 고유 번호입니다. 자,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볼까요? 320페이지에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줄을 3개다가 줄을 꺾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부동산 고유번호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을 하나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년 번호 이래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래 놨죠. 거기다가 밑줄을 하나 그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비밀번호는 50개가 나옵니다. 저는 여백상 몇 개 많이 생략을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돌아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새 집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20페이지의 등기필 정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제공해야 된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 뒷면에 이 빈칸에다가 고유번호와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있죠. 거기 여기 고유번호, 비밀번호, 1년 번호 있죠.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 이 말. 이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할게요. 소유권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앞면에서 외워야 될 거는 크게 3개. 하나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다. 하나는 등기 사항을 기록한다. 이 등기 사항이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세 번째가 당사자를 표시한다. 요게 앞면의 대표적인 기재 사항이에요. 그러면 뒷면으로 가면은 뒷면에는 그러면 무엇을 기재하느냐? 크게는 2가지인데 하나만 알면 되죠. 즉 등기필 정보의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의 내용을 신청서 뒷면에다가 기재한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인의 기록사항은 당연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출제위원이 출제를 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험에 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각각의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그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필요적 기재이냐 아니냐, 임의적 기재이냐 아니냐, 이거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30일에도 여기서 났고 30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로 갈게요. 그럼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죠.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제어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다, 저당권이다, 건저당권이다, 권리질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보세요. 지상권에 목적이 있죠, 범위가 있죠, 목적이 있죠, 범위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민법을 조금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것은 지상권의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때 설정하는 등기가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기 토지에 편익을 한다는 게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수, 농수로입니다. 인수로 하기 위해서 관망 1조건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빌렸는데 왜 빌렸느냐?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수, 농수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관망 1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세죠.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잖아요. 용익물건이니까 성질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은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럼 제 말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거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러면 신청서와 유사한 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들 신청서와 계약서는 전혀 별개예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목적은 신청서의 필요적 기대사항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들 전세 계약서 있죠? 전세 계약서에는 이미 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죠. 여러분들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범위자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범위를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필지 일부를 빌릴 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용익권은 있잖아요. 부동산 일부에 돼요. 그런데 저당권 있죠. 여러분들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죠.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일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그럼 방 한 칸에 전세 되죠. 방 한 칸에 임대차 되죠.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 그러나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있냐 없냐?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요. 그러면 이제 공식이 나오죠. 부동산 일부에 된다 이러면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는 어느 부분의 일부니까 어느 부분을 빌리는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을 한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상권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상권과 지역권 있죠. 이 두 개는 무상도 되잖아요. 무상도 되니까 치료가 필요적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금과 차임은 요소죠. 여러분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임이 없는 임차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처분 권한 없는 자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들어본 적은 있죠? 낱말 속에 답이 나오잖아요. 상속 재산 관리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꼬마 애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사망을 했어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요. 그럼 10살짜리 애가 상속을 받았죠. 그럼 이 부동산을 관리를 못해요. 그럼 법원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상속재산 관리인이죠. 그럼 이 집을 빈집으로 놔둘 것이냐, 임대차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임대차 줄 수 있죠. 그러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상속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그걸 표시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의 채권액이다,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다 오죠. 채무자.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는 누구한테 빌려줬나 당연히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라는 말은 여러분들 저당권은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도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뭐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그냥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에 저당이면 반드시 앞에다가 전세권의 저당, 지상권의 저당 요걸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저당권의 공동담보 있죠. 우리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표시를 내라 이렇게 나와요. 권리질권은 다음 기회에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필요적 기재고 여기는 임의적 기재예요. 그럼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만약에 있죠.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세금이죠. 그러면 지상권과 지역권의 사용료는 지료잖아요. 지료. 임차권의 사용료는 차임이잖아요. 차임. 저당권의 사용료는 이자잖아요. 이자. 그 다음에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있다. 이자의 지급 시기가 있다. 변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때 이 두 개만 갖고 공부를 하세요. 그럼 딱 줄일 때는 이렇게 줄입니다. 전세금은 돈이잖아요. 기간은 시간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시간은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변제기가 있죠. 변제기.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의 변제기가 있고 건저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변제기는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안에 갚는다, 2년 안에 갚는다. 이게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그러나 건저당권은 기간이 없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변제기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기재사항이 키입니다. 그 올해 31회 때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놓은 거예요. 답입니다. 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건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됐죠? 네, 요게 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쓴다고 그랬죠. 빌려 쓸 때는 사용료를 줘야 되고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에요. 그럼 돈은 필요적인데 여기에 예외 3가지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료가 나와 있죠. 요 지료는 지상권과 지역권이잖아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도 되고 유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료가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죠. 저당권의 이자 있죠. 이건 없어도 성립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자는 임의적 기재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있죠. 임대차의 필요적 기재는 차임이 필요적 기재지 보증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는 시간이죠. 이거는 임의적 기재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지만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래 딱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약자, 약정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특별한 약속을 줄임말이 특약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을 줄임말이 약정입니다. 성질은 같은 겁니다. 특약이나 약정은 원칙이냐 예외냐 이 말이죠. 당연히 특별한 약속은 예외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공시법 시간에 특약자 들어가면 약정자 들어가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임의적 기재다. 그래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하면은 자 볼게요. 31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318페이지 가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자 이걸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11월 12월 과정이죠. 그죠? 이때는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을 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우리가 시험 점수가 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팍 점수가 올라갑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아주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 기초과정이라는 거, 입문과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 역시 강의를 진행할 때도 기본을 딱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위층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잠깐 여러분들의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용어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정리를 드립니다.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이렇게 되었죠. 등기 원인. 자 글자는 지금 세가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는 등기 원인, 여기 등기 원인, 여기 등기 원인.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 원인 일자예요. 일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등기 원인 정보예요. 정보. 맞죠? 그러면 이 정보는 옛날 말은 정서입니다. 정서. 제가 여러분들 정서는 종이잖아요. 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정보의 옛날 이름이 등기 원인 정서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해봅시다. 답을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게 여보세요. 소유권 뭡니까? 이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매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풀이할 때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매매지. 이해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원인이 여기 뭐로 나옵니까? 상속이잖아요. 상속.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 병에게서 정으로 소유권이 또 넘어갔죠. 그럼 여기 원인이 뭡니까? 정려잖아요. 정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등기 원인이라는 말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뭐냐? 이게 등기입니다. 이게 등기. 이게 소유권 모르는 게, 소유권 이런 등기, 소유권 이런 등기, 소유권 이런 등기,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런 등기가 있게 되는 원인이 매매, 소유권 이런 등기가 있게 되는 원인이 상속, 소유권 이런 등기가 있게 되는 원인이 정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면 등기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매매라 이 말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 이 말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요 글자를 보세요.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그럼 요 글자가 일자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일자입니까? 매매 일자, 계약 체결 일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죠. 그럼 요 풀이해 볼게요.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이게 등기원인 정보예요. 이게 매매 계약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딱 할 때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등기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매매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계약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계약을 확대시키면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등기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등기 원인 일자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등기 원인이고 법률 행위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고 법률 행위를 성립했던 그 법률 행위의 우리가 말 때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그게 계약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제가 탁 넘겨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계약이죠. 그럼 등기원인은 법률행위입니다. 등기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예요. 등기원인 정보는 계약서예요. 여러분들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수용이 등기원인입니다. 그럼 수용을 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용의 개시일이잖아요. 그럼 올해 시험에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이 있고 수용의 재결일이라는 말이 있죠. 글자가 당연히 틀리잖아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을 쓰는 거지 수용의 재결일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용을 했다면 협의 수용이 있죠. 그럼 협의서가 있지. 재결 수용이 있죠. 그럼 재결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정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럼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냐 살아있냐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 이거 사망일자를 쓴다 이 말. 그러면 유언장도 유언정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유언정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판결 있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상속입니다. 등기원인은 상속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망일자를 적습니다. 그럼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 대신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부자지간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등기원인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거를 갖고 잘 내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갖고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소유권 보존이죠. 보죠. 그 밑에 거는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에는 여기 보세요.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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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빈칸이다며 빈칸.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출제를 합니다. 원칙은 상식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럼 시험에는 항상 예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일반적인 옆집 손님이 오죠. 그럼 뭐 간단하게 접대를 하겠죠. 그런데 뭐 사돈이 오신다 아니면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접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키는 예외가 키입니다. 그럼 결론을 딱 지을게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이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은 왜 등기 원인이 없느냐?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소유권 보존행기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행기는 등기원인 기재하지 않습니다. 30회 때도 답, 31회 때도 답. 그래서 소유권 보존행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O 기록한다 X. 그래서 올해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가 기록한다 이래 쓴 거예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 칸이 비어있는 거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여러분, 318페이지 가면 등기필정보 일어났죠.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글자입니다. 괴롭히는 글자인데 출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은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에도 맞게 되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도 틀리게 되잖아요. 그 말은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럼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발만 올바르게 한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쉬겠습니다.